김정관, 뭐해? 저 아스콘의 정의 좀 보고 있었어요. 아스콘? 아스콘이 뭐야? 아스팔트 콘크리트라는 의미인데요. 저도 잘 모르는 자재들이 많아서 여기 시스템에서 좀 검색을 좀 하고 있었어요. 시스템? 무슨 시스템이야? 상품 정보 시스템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잘 모르는 자재들에 대해서 검색이 가능해요. 그러면 정의라든지 아니면 세부 품목들을 좀 알 수 있거든요. 이제 아스팔트 콘크리트라고 하면 이런 분류 해설이 나와요. 상품 정보 검색 시스템 이런 사이트가 있었네. 네, 여기 상품 정보 시스템 들어가시면 검색에서 품명 검색으로 들어가요. 여기서 뭐 레미콘에 관해서 만약 궁금하다, 그럼 레미콘이 뭔지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죠. 그럼 레미콘하고 검색 누르면 이 품명을 눌렀을 때 이 분류 해설이 나와요. 근데 이런 사이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공기관에서는 간급 자재에 한해서 분리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구매 담당자분들이 참고하면 좋은 사이트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걸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해당 협동조합에 문의를 해볼까요? 그래. 그러면 레미콘 협동조합 한번 가볼까? 안녕하세요.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제도에 대해 느끼신 바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직접 구매를 하지 않고 광급화 시키지 않으면 어차피 단가를 또 후려치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게 이제 제품의 부실화가 될 수가 있겠죠. 원가가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어떤 자금 해소하는 데 있어서도 애로가 많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게 광급자재화 되면은 첫째는 이제 자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리펀딩도 되고 또 품질도 역시 이제 가격 정상 가격이 보장이 되면 그게 이제 품질에 대한 보장도 되기 때문에 또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적 장점이 있죠.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의 지정 절차는 품목 신청과 공청회를 통한 신청 품목 공개 및 이의 신청 접수와 조정 협의를 거쳐 10일 동안 추천 품목에 대한 예고 기간을 가진 다음 중소벤처기업부로 추천하게 됩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부처 간 협의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을 지정하여 공고하게 되며 지정된 품목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들은 어떤 방식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거야? 방법이 다양한데 한번 조달청에 물어보러 가볼까요? 그럴까? 조달청으로 출발! 공공기관에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 품목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구매할 수가 있을까요? 네,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연간 단가 계약이나 다수공급자 계약, 그리고 이제 그 계약이 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총액 계약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총액계약이라는 게 자체적인 입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 연간 단가 계약이 아니고 이제 네. 총액은 이제 하나로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는 그런 계약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일반적으로 단가 계약되는 거는 이제 종합 쇼핑몰에 이제 걸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 총액 계약은 이제 입찰 공고를 통해서 적격 계약 이행력 심사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예외 신청 조정 협의회는 어떻게 열리나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법에 따라 협의회 없이 예외 적용하는 공사하고 협의회를 거쳐 결정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첫째, 그 협의회 없이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난공사로서 시급성이 인정되거나 국방, 국가안보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공사입니다. 두 번째, 방금 질문하신 협의회가 필요한 경우는 도서 벽지 지역 등 현장의 특성상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직접 구매 시 품질 확보가 곤란하거나
공사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모두 예외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이 협의 요청을 하면 중기청에서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전문가를 구성해서 조정협의회를 개최해서 예외 적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외 신청 조정 협의회에서 예외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을까요?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 2년간 약 한 번 정도 있었는데 제주 항공공사 사례입니다. 공항 주변 소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주민에게 방음, 창호 공사를 지원해 주는 공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섬이라는 공사 특수성을 감안하고 또한 수혜자가 일반 국민이라는 이 점이 감안돼서 전문가들이 예외 적용을 허용한 사례입니다. 저희는 강급자재로 시공 중인 공사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들어가 보실까요? 저희 현장은 건축, 토목, 기계 대부분의 공정에서 직접 구매 자재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납품 일정이 지연된다거나 품질이 저하된다거나 화재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직접 구매 제도를 개선할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저기 공사용 자재 강급 공사 시공 현장에서요. 좀 몇 가지 좀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대책이 좀 저희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러 왔습니다. 제 강급자재 공사 현장에서는 그 품질이라든가 공사 기간 그리고 하자 문제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대책 같은 게 있을까요? 네네. 민간공사나 공공기관이 발전하는 공사나 품질 납기 그리고 하자 보수 이 부분은 공사 완성도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공공기관이 발전하는 그런 공사에 있어서 이런 세 가지 문제가 특별히 더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제 공사용자재 분리발주 제도가 추구하는 적정 가격을 보장함으로써 오히려 품질 좋은 제품이 납품되고 그러면서 공사 완성도 측면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그래도 공사 현장에서는 그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는 통합발주가 아니고 발주 기관으로부터 공사용 자재를 별도로 받아서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관리할 포인트가 많아지고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인 경우에도 발주 기관하고 중소기업 간의 품질 납기 하자 보수 관한 부분은 계약을 상세하게 적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은 계약의 해지라든지 부정당업자로 지정이 돼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그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도 계약을 잘 준수를 해야 할 그런 입장은 맞고 이 공사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발주기관 그리고 시공사 그리고 중소기업 납품업체가 이 공사의 진척 상황에 대한 공정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서로 간의 정보를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 계약의 내용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급 자재 직접 구매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공기 지연이나 품질 저하, 하자 발생의 책임 소재 등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된 적이 혹시 있었나요? 오히려 제가 지금 이 업무를 1년 동안 강급자재를 구매를 담당했는데요. 오히려 강급자재를 구매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하자 보증이 되고 오히려 품질은 더 좋아졌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물량 부족이라든지 납기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가 연기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관급자재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특별히 뭐 문제점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 오히려 관급자재가 더 포장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사급이나 이렇게 되면 소재도 불분명하고 확실하지 않지만 관급자재는 확실히 직접 구매하고 그 제품에 대한 보증이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오히려 더 좋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제도 설명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눈이 엄청 많이 오네요. 그러네요. 오늘 여기 광주에 대설주의보가 내렸다고 해요. 다른 지역도 눈이 많이 이렇게 내릴까요? 그러겠죠. 저기 시청하시는 공공구매 관계자 여러분 모두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하루 보내세요. 다수 공급자 계약 그리고 그 단가 계약 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아, 동물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 너무 많이 근데 왜 저기